푸셈의 거꾸로 현세변, 현대 세계의 변화. 오늘은 제 9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럽의 제국주의와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제국주의의 등장 배경과 제국주의란 무엇인지, 그리고 제국주의 열강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어떻게 식민지화했는지 지도를 통해서 지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 주로 석탄을 매개로 동력으로 한 산업혁명이었다면 19세기에는 이제 전기가 발명이 되고, 그리고 석유를 동력으로 한 중화공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죠.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 인구가 증가되고 생산 기술도 발달하고 생활 수준도 향상되고요. 그렇다면 더 많은 원료와 상품 시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해외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서구 열강들의 해외 침략이 이제 시작되자 산업화가 늦었던 독일, 미국 등도 이제 따라서 해외 침략에 나서게 되죠. 열강 간의 경쟁이 이제 과열되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캐피탈리즘은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그리고 금융자본주의. 근데 이 몇몇 기업이 한 나라의 경제권을 완전히 소수의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독점 자본주의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상 늘 배가 고파요. 더 많은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죠. 그래서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개입해주면 안정적으로 해외 진출이 가능할까요? 바로 국가. 그러면서 이런 자본과 국가가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 단계로까지 발전했을 때를 우리는 제국주의 단계라고 합니다. 제국주의라는 것은 한 나라가 다른 한 나라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고 원료 공급 및 상품 시장으로 만드는 거죠. 이러한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등장을 하고,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명분에 이용되는 게, 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는 게 사회 진화론이죠. 다윈의 진화론은 약육강식, 적자 생존 아니겠습니까? 생존 경쟁에 적합한 생물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이걸 사회에다 빗대서 스펜서라고 하는 학자가 국가도 사회도 마찬가지다. 경쟁을 해서 밀리는 나라는 경쟁에서 승리한 나라에게 먹히는 것은 운명이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자신들 민족이 우월하다.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특히 백인들이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인종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백인들의 유럽 문명을, 크리스토 문명을 문명이라고 보고, 비유럽을 야만으로 구분하면서 갈라치기. 요즘에도 이제 자신과 다른 세력들을 갈라치기 하고 서열하고 하는 것들은 다 이런 문화와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무시하거나 너희들을 식민지로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 이건 당당하다. 떳떳하다. 유럽 문명과 크리스트교를 전파해서 너희들을 우리처럼 백인들처럼 문명 국가로 만드는 게 우리 백인들의 짐, 힘들지만 해야 될 우리의 의무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이러한 유럽 열강의 식민지 쟁탈 경쟁은 이제 미국, 러시아, 일본으로까지 확대되고, 이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오랫동안 인적, 물적 자원을 약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식민지, 제국주의 침략을 더욱더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죠. 교통, 통신, 의학기술의 발달이 어떻게 제국주의 확산에 기여했느냐? 증기선이 발달하게 되면 이제 안전하게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가 좋겠죠. 다른 나라에서 약탈한 물건을 가져오기도 좋고요.
전신 기술 뚜뚜뚜뚜뚜뚜 무선 전신기 마르코니가 이렇게 이걸 개발했지 않습니까? 발명했지 않습니까? 요렇게 되니까 이제 통신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빨리 이렇게 상황 전파가 되니까 무기가 무기 기술, 무기 산업 기술이 발달하면 당연히 침략 전쟁하는데 유리하겠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철도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단순하게 사람만 실어 나르는 게 아니라 수탈한 물자도 실어올 수 있고 군대, 침략을 위한 군대도 실어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의학 기술의 발달로 뭐 풍토병 치료가 되니까 이제 뭐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를 처음에 이렇게 열강들이 바로 침략 못했던 이유도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 대해서는 밀림 빽빽한데 가보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가게 되면 이제 콜레라라든가 뭐 이렇게 막 풍토병도 막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치료제들이 나옴으로써 본격적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달이 제국주의의 확산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확산을 위해서 제국주의 요구에 따라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호작용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국주의 열강의 해외 침략 사례를 좀 살펴볼까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17세기경부터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인도네시아의 자와섬을 침략해서 필요한 물건 공급받고 실은 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이 동남아 지역이 유럽 사람들이 원하던 그 향료의 그 원산지 아니겠습니까? 이걸 지도로 좀 표현해 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지도로 표현해 볼까요? 아프리카 소말리아 있는 쪽 여기 한번 이렇게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쭉 와서 여기 인도가 이렇게 펼쳐지고 인도 차이나 반도가 이렇게 있고 베트남, 중국 남쪽, 산둥반도, 류동반도, 한반도 뭐 이렇게 되겠죠. 한반도, 대만 너무 좀 더 아래쪽에다 그려야 되는데 그랬나? 필리핀 좀 더 위쪽에다 그렸어야 되는데 그랬네요. 필리핀 이렇게 있고 뭐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해서 뭐 보르네오 섬이 이렇게 있고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섬이 이렇게 있고 요 밑으로 이제 좀 내려가면 호주가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색깔을 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제국주의 열강들이 침략을 했는가? 먼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인도네시아 지역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네덜란드가 식민지로 삼았죠. 색깔을 뭘로 해볼까요? 네덜란드가 식민지로 삼습니다. 정확하게보다는 뭐 대충 색칠만 해야겠어요. 이렇게 식민지로 좀 삼았다면 여기가 이 근처가 이렇게 네덜란드 식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네덜란드령 동인도 이 사람들은 인도를 타겟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인도에서 만들어서 여기를 동인도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로 가지려고 했죠. 뭐 물론 그 전에 아프리카에 대한 종단 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인도를 놓고 프랑스하고 경쟁을 벌였던 게 플라시 전투 아닙니까? 플라시 전투가 이 벵골 지역 무슨 색깔로 할까요? 이 벵골 지역을 놓고 프랑스하고 한판 붙었죠. 여기서 이렇게 승리하면서 아예 인도 무굴 제국을 야금야금 먹어갑니다. 인도 무굴 제국은 뭐 힌두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배층은 무슬림이잖아요. 이슬람교잖아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분열을 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 식민지화 하는데 성공하죠. 아예 그래서 영연방 인도 제국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미얀마까지도 식민지로 이렇게 차지하죠. 지금의 파키스탄 지역까지 다 이렇게 영국령입니다. 뭐 그런가 하면 말레이 반도, 싱가포르 지역,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런 지역들도 영국이 차지하고 있죠. 프랑스는 플라시 전투에서 밀리고 나서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 쪽으로 진출해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자신들의 식민지로 삼죠. 베트남과는 두 차례에 걸쳐서 사이공 조약을 맺어서 야금야금 먹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에스파냐, 스페인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괌이라든가 이렇게 계속 태평양 쪽으로 진출해 오죠. 그래서 필리핀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삼지 않습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 호주, 뉴질랜드는 영국령이고 그리고 파푸아 뉴기니라든가 이쪽 지역도 사실상 영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좀 뒤늦게 진출했던 독일이 이제 남태평양의 섬들 몇 개 차지하고 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있고 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해서 러시아가 이제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진출하려고 하니까 영국도 이제 여기에 맞서가지고 이란하고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활동들이 보이죠. 이런 모습들이 좀 만들어지는 게 아시아 지역에 대한 침략,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침략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네덜란드령 동인도를, 영국은 영연방 인도 제국, 미얀마까지 합병했고 말레이 연방, 네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펜으로 써야죠. 아프가니스탄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프랑스는 인도 차이나 연방을 만들었고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 연방. 미국은 필리핀, 하와이, 괌. 독일은 비스마르크 제도, 머셜 제도, 마셜 군도 등에 대해서 식민지화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종단 정책, 프랑스의 횡단 정책. 이집트 카이로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까지 연결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프랑스는 서북부의 알제리, 모로코부터 동쪽의 섬 마다가스카르까지 자신들의 식민지로 삼으려고 했다. 독일은 카메룬과 토고, 동아프리카 지역에 좀 뒤늦게 진출을 했고, 그 다음에 벨기에는 콩고강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다가 이제 다른 나라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프랑스, 포르투갈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그러면 결정하자라고 해서 베를린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해당 지역에 실효적으로 먼저 지배한 나라가 우선권을 갖는다. 빨리빨리 너희들도 그러면 개발해라. 이렇게 됐던 거고요.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이제 맞붙었던 것이 수단 남쪽 남수단의 파쇼다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와 독일은 1, 2차 모로코 사건이 있었다. 아프리카 지역을 지도로 뭐 표시해 보면서 해봐야 되나? 그렇다면 지도에서 좀 살펴볼까요? 지도로. 아프리카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식민지로 차지했는지 한 번씩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프리카를 대충 그려보면 뭐 이렇게 되죠. 아프리카가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아프리카죠. 뭐야? 이게 아프리카라면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있고 이게 아프리카라고 하면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출발해서 남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까지 연결을 하고 싶은 종단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펼쳐가는 거죠. 쭉쭉쭉쭉쭉쭉 가려고 하는 거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거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알제리, 모로코 요 일대부터 해서 아프리카의 섬 표시를 안 했구나. 마다가스카르 섬이 여기 이쪽에 있는 큰 섬이 이게 마다가스카르 섬이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곳을 연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는 이렇게 해서 이쪽을 연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근데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만나는 곳이 파쇼다였다. 그래서 파쇼다 사건이 터지게 됐다.
프랑스가 결정적으로 양보를 했다.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지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식민지들을 좀 갖고 있는 그림들이 하여튼 대체적으로는 이런 방향이었고 프랑스는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프랑스가 서아프리카 지역이라든가 좀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로 갖고 있어서 지금도 외교적으로 그 프랑스가 외교 국제사회에서 외교로 쓰이는 이유가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어를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영향력이 좀 있기 때문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뒤늦게 이제 진출해서 동아프리카 지역에 좀 이렇게 진출을 했다.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일부 이쪽 지역에도 독일이 좀 갖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카메룬 좀 갖고 있고 벨기에가 이제 중간에서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이만큼 벨기에령 벨기에령이라기보다는 벨기에령 콩고지만 사실상 그 벨기에 왕이었던 그 레오폴드 2세 개인의 재산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이렇게 됐던 거고요. 포르투갈이 요 아래쪽에 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이탈리아가 요 지금 그 소말리아 요쪽 좀 다른 색깔 다른 걸로 뭘 해봐야 되는데 색깔이 대충 없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빨리 할게 되죠. 여기는 소말리아는 이탈리아 유일한 독립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국이었던 나라가 두 나라가 있죠. 하나는 그 라이베리아 서아프리카에 있는 시에라리온 옆에 있는 나이지리아 요 라이베리아 여기 같은 경우에는 라이베리아는 미국에서 해방된 노예들이 돌아와가지고 독립을 선언한 나라고 재밌는 게 여기 있는 좀 전통적인 나라 중에는 에티오피아가 있죠. 에티오피아는 나름 자기들 스스로 독립하려고 힘썼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식민지 한 게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침략을 다른 나라들의 무기를 좀 근대식 무기 좀 받아들이고 지원 받아가지고 몰리친 거. 열강들 간의 경쟁 구도를 좀 이용한 면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15분 하려고 했는데 벌써 17분이 넘어서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9강은 푸세메 거꾸로 현세변 9강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